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세구입니다. 오늘 시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장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는 어떤 의사결정을 짓기 되게 어렵게 하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어쨌거나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지수는 다시 올라서 2195.69, 2200에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오늘도 강박권의 장세를 나타내고 코스닥은 758.62포인트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뭐 간밤에 이제 그 미국에서 뭐 끝에는 약간 약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나스닥이 이제 만 포인트를 한번 찍고 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기염을 토했다 이렇게 해도 될 정도였고, 또 이제 미국의 확진자가 좀 늘어나니까 그 락을 풀고 이제 경제 활동을 재개하니까 뭐 자연스럽게 확진자가 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언택 관련주, 또 그런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관련된 바이오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움직였어요. 오랜만에 언택 쪽이 움직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팡 주식들, 기술 집중도가 높은 그런 주식들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을 보면, 우리 시장은 제가 어제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내일이 선물 옵션 만기, 동시 만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은 그 기관하고 외국인들 사이에서 서로 그 만기 때 자기한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청산해서 지금 무지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갑자기 금융투자가 뭐 이틀 동안에 1조 7, 8천 정도 막 삼성전자를 사재끼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고요. 그때 사실 이제 그 삼성전자가 지수 영향력이 큰 것도 있지만 다른 종목들은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갖고 매개체로 지수 조정을 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말하자면 삼성전자가 못 움직이고 우리말로 뻘짓하고 있었으니까 삼성전자 끄는 게 손쉬웠다. 그렇게 보여져요.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오늘도 선물은 291.50, 현물은 291.90. 좀 미세하지만 아직도 백오데이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내일 마지막으로 이제 뭔가를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보면 재미난 게 뭐냐?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은 190억밖에 안 팔았어요. 근데 기관이 579억을 순매수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신경 써서 보고 있는 금융투자가 747억을 순매수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기관 전체는 579억 판 데도 있고 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증시에 새롭게 참여한 이 증시의 개미 투자가들한테 탐복하는 게 놀랐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가들 매매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번 시장에서 기선을 외국인이 좀 제압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진짜 너무 잘합니다. 우리나라가 뭐 K방역, K컬처 뭐 이런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나 봐요. 그래서 금융 쪽에서도 개인 투자가들이 아직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정치나 뭐 이런 쪽만 해결되면 진짜 세계 탑클래스 국가로 가는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 오늘 보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SDI, LG화학,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제가 이걸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에서 개인 투자가들은 전부 순매도 사이드를 택했어요. 순매도 사이드. 그게 뭐냐? 자, 보세요. 지난주에 삼성전자를 갖고, 그러니까 금투자를 포함한 우리 기관은 선물 매수 쪽에 쓴 거고, 외국인은 아니죠. 현물 매수 쪽에 쓴 거고, 외국인은 선물 매수 쪽에 썼어요. 외국인들이 3월 만기 이후에 지금까지 선물 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9만 계약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선물을 좋게 보는 거고, 우리 이 기관들은 현물을 사는 거예요. 이 피 튀기는 이 전투 사이에서 진짜 우리 개미들은 그냥 실익만 딱 택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은 기관들이 또 삼성전자를 갖고 지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슬쩍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택 그동안에 이제 그 기술 집약적인 주식들 올라갔다가 좀 쉬고 있던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뭐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말이 되잖아요. 우선 미국 시장의 그 흐름을 그대로 받았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하니까 오늘 삼성전자 쪽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런 언택이나 기술 집약적 주식으로 지수 조정을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본 거예요. 그동안 좀 빠져 있으니까.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피해 갔어요. 피해 갔는데 이 전투는 아직 안 끝났다. 내일까지 끝장날 때까지 해야 될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자, 보세요. 외국인들은 뭐 하이닉스, SDI, LG화학, 뭐 네이버 이거 외국인들 좀 샀어요. 우리 기관만큼 같이 샀어요. 왜? 이게 삼성전자가 아니라 그동안에 잠시 쉬었던 쪽으로 돌아가고, 미국 시장도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같이 사는 쪽에 쓰는 게 별로 부담 없을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개미 투자가들이 여기다 다 이익 시연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글쎄, 지금까지는 개미 투자가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이게 어떻게 갈지 그거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걱정되는 게, 사실 개미 투자가 오늘 파신 분도 오죽하면 팔았겠어요? 앞으로 더 갈 거 다 좋은 주식이잖아요. 더 갈 수도 있는데 왜 팔았겠냐 이게. 지금 시장이 뭐냐면 자꾸 뭐 이렇게 경고성 발언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경고성 발언이 이렇게 나오면 시장이 그렇게 강하게 꺾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경고성 발언이 나오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왜? 언제 내려와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어떤 분 얘기로, 이런 때는 진짜 무속인들이 쓰는 재물 운이 있는 부적을 딱 머리에 붙이고 시장을 보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오늘 어떤 분이 하시던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제가 SBS CNBC에서 클로징 벨 앵커를 진행할 때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생방이에요. 하루에 2시간. 그 사이에 장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참 생방 2시간을 매일 한다는 게 상당히 피곤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뭔가 좀 재밌게 해보려고 그 꼭지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신문에 내일의 운세 얘기하는 무속인 있잖아요. 그럼 뭐 유명하다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직접 갔습니다. 근데 그 무속인들 그 점집은 왜 전부 이렇게 높은 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령님 가까이 가려고 그러는지, 아무튼 높은 동네를 제가 올라가고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서 방송을 출연해 달라. 당신 그 운세 보니까 뭐 띠별로 막 이렇게 하던데, 그럼 당신이 생년 12간지 무슨 띠 거기에 맞춰서 뭐 이 사람은 뭐 쇠금, 그래서 뭐 철강 관련 쪽, 이 사람은 해운주를 사면 안 되고 물수가 끼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구체적인 종목은 내가 풀어줄 테니 그거 재밌지 않느냐. 이게 무슨 월스트리트에서 침팬지가 막 던지는 거하고 유명한 펀드 매니저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 당신 이거 한번 해보면 재밌지 않느냐. 그 주식을 전혀 모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거는 내가 풀어주니까 당신은 젊게 나오는 대로만 얘기해도, 그분 일주일 만에 도망갔어요. 안 나오고.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주식 투자를 하면 진짜, 뭐, 저도, 저는 이제 세례명이 야고보인데, 그런 사람이 이런 얘기 하는 게 되게 웃기지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진짜 간절할 때가 있어요. 간절하게 그런 미신이라도 좀 믿었으면. 그래서 마치 그런 부적이기 때문에 진짜 부적이라도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바로 요런 때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힘들고 심리적으로 어려운 때 현재까지 제가 보기엔 우리 개미 투자가들이 기가 막히게 해내고 있다. 이게 뭐 손해보고 판 분은 아닌 것 같고, 이익 시현된 거를 이제 사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내일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일장은 왜 그러냐면 뭐가 많이 나와요. 미국의 주간 그 단위로 하는 신규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것도 발표되죠. 또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이것도 나오죠. 또 FOMC 회의 결과도 나오죠. 그 우리 내부를 보면 선물 옵션 또 만기일이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시장은 그 어떤 것도 뒷걸음질 치지 않고 돌아가면서 아직도 순회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자자들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정리되면 이달 말쯤 가서 진짜 부족을 제가 한번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현역에 있을 때 투자 설명회를 그때는 이제 제가 KBS 가정저널에 패널로 나가고 있을 때니까 전국의 방송 총국을 다니면서 투자 설명회를 하면 몇천 명씩 시민회 관에 몇천 명씩 오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분들한테 뭐 이렇게 설명하면 다 그냥 졸고 있으시다가 마지막에 제가 부적을 드리겠습니다. 부적이 뭐냐면 종목이거든요. 종목을 이렇게 종이에다가 잘 될 것 같은 종목을 쭉 적어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OHP 띄워서 발표해 그때는 갑자기 잠들을 다 깨시더라고요. 막 받아 적느라고. 그런데 저도 이제 이거를 하면서 느낀 게 역시 이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월말쯤 돼서 제가 부족을 하나 이 방송 이쪽에 이렇게 이쪽이든지 뭐 이렇게 그려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그런 게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저는 뭐 아주 스몰 캡이나 이런 거는 알고 있어도 그거 적을 수가 없죠. 그건 적을 수가 없죠. 스몰 캡. 그건 뭐 마음대로 사고 마음대로 팔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여러분 그 뭐죠? SCM 생명과학인가? 그거 185대 1 일반 청약이 그래서 한 2조 몇천억이 2조 5천억인가가 청약 대금으로 몰렸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도 이제 SK 바이오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발행 시장, IPO 시장이 이렇게 후끈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앞으로 더 간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입사해서 70년도 후반기에 건설주가 엄청나게 500원짜리 동아건설이 8,000원 하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IPO를 막 해서 시장에 이제 공급할 때 건설자만 붙으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건설화학, 페인트 회사인데 건설사인 줄 알고 샀다는 분도 있고 뭐 아무튼 그게 뭐냐면 이 발행 시장이 이렇게 후끈 단다는 거는 여기 들어왔던 돈이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185대 1이 뭐예요? 185주 신청하면 한 주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 184주에 해당하는 돈은 이제 뭐 일주일 후에 되찾아가죠. 그럼 뭐 그거 그냥 가지고 갈까요? 아닙니다. 그게 계속 증시에 머무를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증시가 화끈 달았다. 그 여러분 그 아파트 청약하는데 막 몰려서 뭐 몇 대 1, 몇 대 1 이런 거 같은 게 이제 이 증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 SK 바이오팜도 몇 주 받지도 못하면서 자금은 엄청 동원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강력하게 주식시장을 지탱할 수 있는 유동성이 된다. 시중의 부동자금이 증시로 유인되는 그런 그 매개체, 촉발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시장이 꺾여도 쉽게 꺾일 것 같지 않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내일 시장도 우리가 진짜 쥐죽은 듯이 한번 시장을 한번 봐야 되는데 오늘이랑 똑같아요. 내일 시장도. 개미 투자자 중에서 난 지금 뭐 나중에 뭐 어떻게 되더라도 지금 내가 이익 난 부분을 이익 시연해서 현찰 챙겨 놓겠다 하는 분들은 오늘 언택 관련이나 바이오 관련주가 기관 외국인에 의해서 이렇게 띄워지니까 거기다 대고 그냥 줘서 이익 시연한 개미 분들이 아주 오늘 훌륭합니다.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다 이게. 만약에 내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로 우리나라 기관이 다시 그 만기
선물 옵션 만기 관리를 위해서 지수를 움직이려고 그걸 사들어간다면 그런 쪽의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부 이익 시현에도 편하게 되지 않느냐. 물론 뭐 최근에 사서 아직 이익 시현 안 되는 분이 뭐 쫓아가서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 그래서 오늘과 같은 그런 전법이 상당히 유효하다.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나는 뭐 지금 당장 이런 거 아니다 하면 분들은 그냥 갖고 계세요. 그게 뭐 저는 그 별 차이 안 나. 왜 그러냐면 이게 주식 투자는 경제학이 아니라 이건 거의 심리학에 가까운 거죠.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피터 린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익 시현에서 매도가 들어가잖아요. 매도가 들어가면 정확하게 재매수 타임 잡는 게 되게 힘들어요. 우리가 이랬지 않습니까? 일부 이익 시현한다. 1000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300주를 팔았어요. 그래서 자기 딱 팔았어. 팔고 나니까 주가가 빠져. 그거 좋아해요. 700주 남아있는데. 그게 투자 심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재매수를 잡는 게 되게 힘들다. 그러면 롱텀으로 보면 그냥 긴박하게 나 연말까지 간다 이러면 그냥 있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일장 만약에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를 움직여서 지수 조정에 기관이 들어간다면 일부 줘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개미투자 근데 전 진짜 요새 놀래고 있어요. 우리 개미투자가분들이 어쩌면 이렇게 매매를 잘할 수가 있을까? 우리도 이제 선진금융국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 가지 욕심만 버리시면 돼요. 욕심을 너무 내시면 사실은 주식투자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식 투자는 말이죠. 이렇게 미리 겁을 먹어서 막 이렇게 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여러 방송에 나와서 저도 뭐 옛날에 현역 시절에 방송에 나가서 진짜 방송 제일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지만 저는 한 30년을 방송을 했으니까 증권쟁이면서 그냥 구름이 다 넘어가듯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식시장이 오르지 않으면 떨어지는 50%의 확률을 갖고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대충 얼버무려서 뭐 구름이 담 넘어가듯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앞으로 시장이 상당히 이 불투명한 상황이 이러면 그건 팔라는 얘기를 이제 그렇게 애둘러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쯤 오면 모든 사람이 시장을 얘기할 때 한 번 얘기하고 끝에 가서 보험, 인슈런스를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지수가 V자 반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고 어쩌고 뭐 사실 그런 얘기죠. 전부 들어보면.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싫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현역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걸 솔직히 말씀드린 거예요. 내일 만약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잡아채면서 땡기면 거기다 좀 줘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는 이제 현역이 아니라서 그리고 저도 현역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구름이 담 넘어가듯 보험을 들 수밖에 없죠. 그냥 막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100만 개미 방송을 하는 이유도 투자자 여러분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얘기를 좀 물론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지만 전 그렇게 생각한다 하는 거를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시장 한번 넘겨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